네, 안녕하세요. 선울기입니다. 오늘 금요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이제 주중 끝나고 주말이 시작되는데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만약에 내가 돈을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모으고 있는 거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행위를 결과 중심으로만 평가를 하죠. 사실 이제 얼마를 모았는지, 자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제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는지 같은 숫자들이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30대에 1억, 뭐 3억을 모으고 40대에는 뭐 10억을 모으는 뭐 이런 돈을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에 대한 로드맵이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은 대부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모았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자책을 하기보다는, 또 내 속도대로 할 수 있는 한 월에 얼마씩 모아가는 행위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직은 큰 금액을 모으지 못했거나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고 아직 부족하고 별것 아니다라고 쉽게 말해버리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단순한 저축 행위가 아니라 사고방식과 이제 태도, 그리고 선택을 하는 것도, 또 자기 통제와 미래 인식이 모두 결합된 굉장히 종합적으로 봐야 할 이런 요소이고, 그런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뭐 한 달에 얼마씩 저축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매달 일정한 돈을 저축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가 이미 많은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그 정도는 누구나 하지 않나라고 말을 하지만, 현실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상당수의 사람들은 한 달이 끝날 때 이제 통장에 남는 돈이 거의 없거나 아예 마이너스로 다음 달을 시작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돈 월에 20만 원씩 저축을 하더라도 1년이면 240만 원의 목돈이 마련되고, 그걸 또 10년 동안 지속하면 2,400만 원이 생기게 됩니다. 20년을 하면 그게 4,800만 원이 되고, 이걸 뭐 연금 계좌에서 불리면 적어도 1억이 넘는 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원금이 4,800만 원이지만 20년 동안 굴린다는 그 시간의 복리는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돈을 모으는 걸 쉬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선은 지금의 사회 구조 자체가 돈을 모으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월급은 당연히 크게 오르지 않고 있는데 고정비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이제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10년 전의 임금이랑 지금 임금이랑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에 비하면 물가는 거의 2배가 올랐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는 것이고, 월세나 관리비나 공과금이나 통신비, 또 보험료나 교통비는 또 매달 빠져나가고 있고, 식비와 생활비 역시 체감상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여기에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경조사비나 각종 모임 비용까지 더해지면 한 달 순수입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결혼식을 이제 한 5번 갔다 왔는데 축의금만 내도 벌써 100만 원 이상이 나가거든요. 물론 당연히 그 돈이 아깝지는 않지만, 이런 경조사비라도 있는 달이라면 돈을 모으는 게 여간 쉽지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저축할 여유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게으르거나 무능해서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여유를 갖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월에 돈을 계속 모아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지만 그게 또 쉽지 않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얼마라도 저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출 구조를 의식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부족해질수록 관리보다는 회피를 선택하는데, 통장의 잔액을 보지 않고 카드 명세서를 미루면서 이제 다음 달에는 좀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에 의존을 하는데, 하지만 저축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다르죠. 남길 돈을 먼저 정해두고 그 안에서 생활하려는 선택을 하고요. 이게 이제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는, 회피하지 않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한 달에 월 얼마씩이라는 고정적인 저축을 유지한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돈은 가치 판단의 결과라고 보는데 무엇을 먼저 쓰고 무엇을 나중으로 미루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준이 드러나고, 저축을 먼저 떼어놓은 사람은 당장의 소비보다는 미래의 안정과 선택권을 더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는 거죠. 이런 판단은 저절로 생기지 않고 여러 번의 유혹과 비교 갈등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거의 모으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비교와 불안이 이제 소비를 자극하기 때문인데, SNS에는 여행이라는 컨텐츠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나랑 가까운 친구들이나 이제 팔로워가 돼 있는 이제 친구들을 보면, 이제 지인들을 보면 여행에서 올린 그 게시물들이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나만 빼면 다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국내 여행을 다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쉽기 때문에, 나도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지라고 여행을 가면서 소비를 하게 되겠고, 또 명품 같은 거나 또 외식이나 이런 취미 생활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남들이 다 누리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이 이제 누리지 못하는 그 뒤처진 것 같은 감정이 들어서 나를 위한 소비, 이런 소비라는 명목으로 월급을 받으면 돈을 이제 가차 없이 소비를 합니다. 그렇게 이 불안 자체가 소비로 해소가 되는 것이고, 하루의 마무리를 또 쇼핑으로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나도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결국 모든 결과가 지출로 이어집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축을 유지한다는 것이 타인의 기준보다 자신의 상황을 우선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것이 매우 성숙한 태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축이라는 것이 자기 통제력이 실제 행동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계획만 세우는 사람이 많다면 다음 달부터는 꼭 모아야지, 그리고 이번 달만 쓰고 다음부터는 줄여야지라는 그런 말은 누구나 하게 됩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할 때 오늘까지만 식단을 하고 다음 달부터는 안 하겠다는 말이랑 비슷한 거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고, 저축은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또 아니고 반복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하면,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록 계속 저축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강한 습관이 형성되고 있다는 뜻이 될 거고요. 특히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저축 금액의 크기보다 지속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달에 1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혹은 그보다 적은 금액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달 이제 써야 할 돈을 안 쓰고 남겨서 돈을 모은다는 사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큰 돈을 모으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거나 그렇게 못하거나 몇 달 또 하다가 포기합니다. 목돈이 모이면 그 돈을 그냥 써버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꾸준히 저축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은 이미 상위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개미가 여름에 일을 하면서 겨울을 준비하듯 미래의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대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죠. 갑작스러운 실직이 생기거나 건강의 문제, 그리고 가족의 위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돈을 거의 모으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이런 시간이, 이런 사건이 곧바로 삶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반면에 매달 조금이라도 저축을 해온 사람은 그런 완충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차이가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거고,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점은 저축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단기적인 즐거움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저축은 당연히 불가능해지는데, 인생은 즐기면서 너무 재미없게 사는 것이 아닌가, 좀 가끔은 돈을 쓰면서 사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저런 생각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소비를 하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인생의 전부는 또 돈이 아니다, 돈을 써야 한다는 논리와 설득은 매번 반복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좀 꺼버릴 필요가 있고요. 저축은 늘 현재의 욕구를 조금 희생해야만 가능하고, 이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하루 단위가 아니라 몇 년 단위로 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사고의 깊이이기도 하고 성숙도의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거의 못 모으는 또 다른 이유는 수입이 늘어나도 지출이 또 함께 늘어나는 생활 수준의 상승 때문인데, 월급이 오르면 집을 넓히기도 하고 소비의 기준도 올라갑니다.
결국에 통장에 남는 돈이 여전히 없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저축을 유지한다는 것은 수입의 증가를 소비가 아니라 이제 안정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흔하지 않은 선택이기도 하고 때문에 연봉 7천만 원, 1억을 버는 사람들이 돈이 없다는 것을 보면 월에 나가는 소비가 또 급여가 오르는 만큼 같이 오르기 때문이라서 월에 200만 원을 받고 70%를 저축하는 사람들보다 돈을 못 모으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월급이 적든 많든 저축은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 중요한 경험일 수도 있는데, 매달 통장에 쌓이는 금액이 단순한 숫자가 또 아니라 나는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이 감각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반대로 돈이 전혀 모이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사람은 쉽게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어차피 안 돼라는 생각은 더 큰 소비와 포기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지금 저축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 선순환의 초입에 서 있는 거고, 아직 눈에 띄는 결과가 또 없을지라도 방향은 분명히 맞다는 거죠.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출발선조차 넘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비교라는 게 참 무의미하다는 생각이에요. 중요한 건 이제 현재 위치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월에 단돈 10만원, 20만원, 50만원 정도라도 저축을 하고 있다면 그게 참 대단하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다들 월에 이제 소비에 대한 좀 욕구를 짓누르면서 이제 돈을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